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인트로는 채용 어떻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함께 내려볼 거고요. 그리고 파트 1, 채용 경쟁의 시대죠.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 채용 프로세스 셋업에서는 공채 시대가 끝나고 수시 채용 시대가 열리게 된 배경과 함께 핵심 인재를 판별하는 노하우, 그리고 핵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직군별 전형 단계, 그리고 평가 항목 셋업, 그리고 인터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TS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국내 글로벌 채용 ATS 활용 사례와 ATS를 도입 시에 꼭 확인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플렉스를 통해서 함께 채용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플렉스에서 현재 채용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 바탕으로 Q&A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용 어떻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근태나 연차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 운영하면 되지만 채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쉽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과 그리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잘하는 채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하는 채용이란 4가지로 일단은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것, 우리 회사와 핵심 인재가 맞는지 채용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가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것, 채용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주는 것, 이렇게 4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핵심 인재를 채용해라. 그게 잘하는 거다. 이죠. 그러면 핵심 인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먼저 우수한 인재가 1000명, 그리고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0몇 년 전에 이제 한 대기업의 회장의 한마디가 미디어를 도배하면서 국내 기업의 많은 인사 조직에서 핵심 인재 채용이 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핵심 인재 채용이 중요하다는 건데 대체 핵심 인재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회사랑 핏이 맞지 않는데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과연 핵심 인재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 성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핵심 인재는 달라질 수 있죠. 사실 핵심 인재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로 해석을 먼저 해보시면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인재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셋업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인재가 채용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게 또 좋은 경험을 주셔야 하는데요. 인터뷰 조율도 후보자에게 가장 처음으로 컨택을 하는 만큼 우리 회사에서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첫 단계이고 핵심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만으로도 후보자의 경험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채용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자 경험이 왜 중요한가요? 라면은 회사가 성장하듯 지원자도 계속 커리어가 성장해 나가면서 지급이 아니더라도 맞는 핏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 과정에서 좋은 경험은 결국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씨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지원하면서의 그런 좋은 경험들이 결국 입사, 합류, 온보딩까지 이어지면서 채용 성공률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거를 보면 실제 A 회사의 인터뷰 후기를 넣어놨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 면접 후기에도 이와 같은 코멘트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채용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자 경험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원자 경험을 한 번 더 파보면
실제 채용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나는 설문조사를 보여드릴게요. 구직자 절반이 면접 본 뒤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최근에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 한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에 6명은 면접 후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중에 나빠졌다는 결과는 50%가 넘는 52.9%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채용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던 요인으로는 회사 채용의 프로세스가 좋지 않았다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핵심 인재가 있었다면, 우리 회사의 이런 채용 프로세스의 미숙함으로 결국 핵심 인재를 놓쳤다면 채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채용 경험이 중요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파트 1이고요. 일단은 이제 대규모 공채 시대가 지났죠. 보시면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올해 채용 시장 트렌드는 경력직이 선호되고 수시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시 채용은 이미 해외에 이제 보편적인 제도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시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죠. 이전에 공채를 진행했던 이유는 공개 채용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대거 인원을 뽑아서 인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제 특정 시기에 따라서 채용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았을 경우에는 사실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업무의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적인 부분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공채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수시 채용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제는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볼륨보다는 퀄리티로 옮겨가고 있고 실제로 인재 밀도가 높은 기업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 기업이 어떤 탤런트와 문화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시 채용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보유하고 역량이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바로 현업에 투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때문에 효율성도 높습니다. 네.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면서 당연히 인사 담당자가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공개 채용의 경우 통상 상하반기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그리고 1, 2주 동안 지원서를 한 번에 검토해서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면접 요청도 보내고요. 합격, 불합격 통보도 또 한꺼번에 대량으로 했었죠. 한마디로 채용의 전 과정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시 채용은 반대로 회사마다 채용해야 할 포지션의 시기가 다 다르고 지원자를 관리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고별로 지원자 관리와 평가, 그리고 인터뷰 조율 및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은 사실 우수한 인재를 놓치기에 가장 쉬운 구조이고요. 수시 채용이 보편화된 요즘 기업이 이런 고도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잘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채용의 성과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 채용 프로세스는 기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공채는 현재 이 프로세스를 긴 호흡으로 1년에 한두 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수시 채용은 직무 설계와 채용 계획, 채용 공고, 지원서 접수와 서류 전형부터 인터뷰, 최종 합격, 온보딩 이 프로세스가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반복적이고 수시로 일어나는 채용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노하우를 드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핵심 인재를 우리 간단하게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핵심 인재를 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삼성 핵심 인재와 디즈니 핵심 인재는 다른 것처럼 핵심 인재라 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사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직무가 핵심 고객사를 관리하는 고객 성공 매니저다라고 한다면 주요 거래처를 책임지는 이 포지션은 회사의 현재 실적과 향후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강한 책임감과 고도의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고객사별 니즈에 따라서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정의하는 핵심 인재는 달라질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를 정했다면 다음 액션으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인 채용을 빠르게 실행해야 될 텐데요. 채용 과정에서 핵심 인재를 알아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채용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더 효과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만 하는데요. 체계화된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했다가는 사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미숙한 채용 프로세스에 실망해서 인재가 떠날 수도 있고요. 핵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포지션별 전형 단계, 평가 항목, 그리고 인터뷰 오퍼레이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만의 채용 원칙 만들기. 첫 번째는 전형별 단계를 알아볼 건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통상적으로 서류 전형 1차, 2차 혹은 3차, 그다음 처우 협의 합격 요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직무마다 앞에 인적성 검사라든지 사정 과제 또는 이제 전화 인터뷰 혹은 이제 개발 직구는 코딩 테스트나 이런 개발 과제 전형이 있을 수 있겠죠. 플렉스팀의 채용 전형 단계에 대해서도 먼저 좀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팀은 대부분의 인재들을 아웃바운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도 이제 크게 개발과 비개발 직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백엔드 개발자들은 서류 전형 다음에 이제 테크 인터뷰, 그 다음에 피어 인터뷰라고 하는 동료 인터뷰,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핏이 잘 맞는지 핏 인터뷰로 순서로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와 같은 직무인 커스터머 컨설턴트 이런 세일즈 직무에서는 잡 인터뷰 전에 전화 인터뷰라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머 컨설턴트, 그러니까 세일즈 직무는 플렉스를 처음 경험하는 순간부터 도입 과정을 함께하는 고객들과 함께하는 이런 직무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한데요. 플렉스는 1차 인터뷰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에 지원한 후보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1차 인터뷰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아쉽지만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 인터뷰 전에 미리 후보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정식 인터뷰 절차 전에 전화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A 채용 전형 단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엘라이즈의 채용 전형 단계도 보시면 개발 직군과 비개발 직군의 전형 단계가 다릅니다. 보니까 개발 직군은 코딩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과 비개발 직군에서의 전형 단계 차이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개발 직군은 앞서서 인터뷰 전에 전화 인터뷰라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개발 직군은 인터뷰 전에 코딩 테스트나 사정 과제라는 전형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력서가 이제 사실과 다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콜 스크리닝을 통해서 1차 인터뷰에서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1차적으로 최소한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1차 인터뷰 전에 전화 인터뷰로 한 10분 정도 더 추가로 이력서를 스크리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력서에서 이직이 굉장히 작거나 짧게 회사를 다니신 분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핵심 인재가 아닐까요? 그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인터뷰에서 만나보지 않는다면요. 네. 그래서 이직이 잦은 사람은 무조건 서류를 커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직을 해온 것은 아닌지 간단히 전화 스크리닝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와 사전 과제를 이제 주로 개발 직군에서 전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IT 기업에서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력서 없이도 간편하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로 코딩 테스트를 응시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개발자 역량 중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딩 테스트 전형을 정식 인터뷰 전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업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은 코딩 테스트 점수가 높다고 해서 역량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개발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찾아서 통과해야 하는 코딩 테스트로 개발자의 역량을 높다 낮다로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 프로세스 중에 뭔가 코딩 테스트 단계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위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준은 넘었는지 선별하는 수단으로 코딩 테스트 단계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군별로 이렇게 인터뷰 전형 단계를 만들었다면 이제 각 단계별 평가 항목을 구성하실 차례인데요. 평가 항목 중에 다양한 질문 기술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질문이라고 하는 궁금한 것을 직접 묻는 것인데요. 실제 지원자가 행한 행동보다는 생각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질문 시에는 구체화된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던질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시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발자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후보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발자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개발자다 라고 할 경우에 꼬리 질문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신 그럼 이러이러한 게임 개발을 하실 때 유저 니즈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고 구체화된 추가 꼬리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지원자의 답변의 사실 여부와 그리고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다방면으로 검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행동 기반 질문인데요. 지원자가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왔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과거 행동을 통해서 미래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행동사례 면접이라고도 부르고 지원자의 입사 후의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원자의 과거 행동이라는 전제에서 발생한 평가 기법인데요. 질문별로 어떤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답의 내용에 따라 어떤 수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정리해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 질문인데요. 업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가정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묻는 겁니다. 답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과거의 유사한 사건에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행동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의 산업과 제품, 시장 특성에 따라서 이런 답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 항목 중에 많은 회사들에서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소통과 협력, 전문성, 도전 정신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 항목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건데요. 소통과 협력이라는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는 업무상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려웠던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을 통해서 탁월한 성과를 만든 사례가 있는지, 협력에 장애 요인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원자의 소통과 협력 노하우를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는 지원한 업무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증명할 수 있는 과거 경험 기반으로 설명하도록 질문해 볼 수 있고요. 지원한 분야에서 자신의 차별화되는 노하우, 그리고 활용 능력, 이를 발휘해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성과나 행동이 최근일수록 해당 성과와 행동이 또 앞으로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정신이 이제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는 한계점에 도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했을 때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했던 사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만들어낸 성과,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성과를 얻었는지까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사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을 구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역량을 판단하기까지의 여러 평가 항목을 구성해야 하고 체크해야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평가 항목을 효율적으로 세팅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직군별 전형 단계와 평가 항목, 질문 리스트도 다 다른데 수기로 관리한다면 휴먼 에러는 피할 수가 없겠죠. 인터뷰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뷰어들의 역량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결정된 프로세스가 없이 채용 과정이 진행된다면 지원자의 답변에 대한 해석이 인터뷰어들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결과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전형별 단계도 잘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실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후보자의 채용 단계에 따른 모든 기록들은 결국에 채용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만큼 인터뷰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나가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앞으로 설명드릴 ATS 채용관리 솔루션을 사용하면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핵심 인재를 판별하는 프로세스,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만약 수기로 진행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먼저 공채는 크게 한번 특정 시기에 진행하고 있지만 수시 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적인 오퍼레이션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잖아요. 합격 통보를 해야 하는데 불합격 통보를 한다든지, 혹은 인터뷰 시간을 후보자와 조율하고 평가 자원은 조율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기존의 다른 포지션에 지원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다시 인터뷰를 제안을 한다든지, 혹은 리크루팅 오퍼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적합한 사람의 서류 스크리닝을 누락한다든지, 혹은 수기로 인터뷰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포지션명과 지원자 이름 이런 것들을 복붙하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다든지, 이렇게 모두 채용 담당자라면 정말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끔찍한 시나리오인데요. 실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명드린 이제 ATS 채용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이런 채용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채용 프로세스 혁신의 시작 ATS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ATS로 똑똑하게 채용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ATS라는 개념 알고 계실까요? 네, ATS는 채용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채용 오퍼레이션을 이런 극적인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채용 브랜딩의 시작인 채용 사이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채용 공고를 관리하고 후보자의 정보 수집, 평가, 인터뷰 일정 조율, 처우 협의, 지원자 데이터 관리까지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채용 관리 솔루션입니다. ATS로 채용을 한다면 여러 잡사이트,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후보자의 이력서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반복되는 평가나 인터뷰 조율, 오퍼레이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효율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진 만큼 이렇게 ATS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ATS의 시초인 글로벌에서는 그럼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ATS를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98%가 ATS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채용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채용 솔루션인데요. 크게 글로벌 ATS는 그린하우스, 레버, 오라클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하우스인데요. 저도 지난 회사에서는 그린하우스 ATS를 통해서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린하우스는 후보자의 지원 경로를 트래킹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기능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 기능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장점은 편리한 대시보드, 지원자 유입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다소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 매우 많고 실제 사용하는 기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버. 다음으로는 레버인데요. 레버 또한 많은 해외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ATS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이런 UI, UX를 꼽을 수 있고 후보자 CRM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 관리가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단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싼 가격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ATS, 또 세 번째는 바로 오라클입니다. 대규모 채용과 인재 관리에는 적합하고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해외 ATS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헤비합니다. 스타트업처럼 채용 상황이 유연하게 변화될 때에는 해외 ATS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데 늘 많은 채용을 한다는 걸 사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코어 HR과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 부담이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메뉴가 여전히 해외 기준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에 맞는 채용 프로세스 셋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글로벌 ATS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해외만큼이나 국내는 아직 ATS가 보편화가 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채용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ATS를 알아볼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도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ATS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채용 담당자의 수기 업무가 줄어드는가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휴먼 에러, 이런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메일을 일괄 발송할 수 있다라든지 인터뷰 조율 기능, 이력서 취합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등 여러 가지 인사 담당자분의 페인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채용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채용은 인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처음에 후보자가 인입되는 것부터 최종 합격하고 입사하는 것까지 통합된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기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최종 합격하고 입사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또 따로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의 핵심 프로세스가 한 곳에서 다 이어지는지 보시면 또 좋고요.
그리고 기존 파편화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사 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는 고객사에서는 채용뿐만이 아니라 온보딩, 수습 평가까지 연계되는 채용 로드맵을 자동화시킬 수 있어서 기존 시스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통합 플랫폼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가 또 봐주셔야 되는데요. 시스템은 사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팀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지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업데이트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용자 친화성 또 봐주셔야 되는데요. ATS는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특히 비전문가인 채용 관리자나 직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에게도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바일 접근성도 중요한데요. 빠른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ATS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ATS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도 꼭 놓치지 않고 도입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앞서 확인한 전형 단계, 그리고 평가 항목 등 설정 방법과 함께 플렉스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함께 셋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플렉스일까요? 합격과 입사, 온보딩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HR 올인원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플렉스 채용 ATS는 인사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는 유일한 ATS이고요. 기존 분리되어 있던 인사 운영과 채용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부터 최종 합격, 그리고 구성원으로 등록해서 인사정보 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구성원의 회사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플렉스를 선택하시면 어떻게 채용 프로세스를 셋업하실 수 있는지 앞으로 채용 제품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채용은 후보자 공고 사이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채용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채용 브랜딩의 핵심이죠. 채용 사이트를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나 개발자 없이도 간단하게 우리 회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글귀, 그리고 사진, 동영상만 있다면 직접 다 자유롭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사이트를 업데이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 일하는 문화,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핵심 멤버들의 동료 인터뷰도 넣어보실 수 있고요. 우리 회사 복지도 자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도 이렇게 남겨주셔서 채용 사이트를 만들어주시면 간단하게 끝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고를 무제한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데 올린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공고가 생성이 됩니다. 채용 정보에 대해서 내용을 넣어주시면 이 공고를 공유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링크를 잡사이트에 심어주시면 해당 링크를 통해서 지원자들은 우리 회사 채용 사이트로 인입이 되는데요. 이름과 이메일,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본인의 이력서를 첨부만 해주면 지원하기를 통해서 바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 플렉스에서 자동으로 서류의 지원이 잘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는 메일도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갈 공고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공고 탭에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는 공고를 올린다고 했을 때 공고 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형 단계를 다르게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직군과 비개발 직군의 전형 단계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는 개발 직군이기 때문에 앞에 코딩 테스트나 사전 과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 단계 추가로 앞에 코딩 테스트를 한 단계를 더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평가하실 수 있는 템플릿도 플렉스에서는 세팅을 미리 해보실 수가 있고요. 평가자를 자동으로 지정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성원으로 바로 검색해서 평가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한 지원자가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는 이 직군에 지원을 하고 테크 인터뷰 단계로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평가자들에게는 인터뷰로 배정이 되었다라는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정보 보겠습니다. 지원 제출 자료에는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경력기술서 등등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후보자들이 우리 회사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실 때 이 제출 자료를 넣어서 들어오게 되고요. 지원 동기나 간단한 자기소개도 받고 싶다 하시면 사전 질문에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필수로 작성해라 라고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현황 대시보드인데요. 채용 공고별로 이 파이프라인을 담당자 그리고 여러 필터를 추가해서 한 번에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실 수 있고, 현재 보시면 프로덕트 엔지니어, 테크 인터뷰 단계에 2명이 걸려 있는데요. 김우현님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우현님이 지원하실 때 제출한 이력서 그리고 사전 질문들을 바탕으로 평가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플렉스에 미리 세팅해 놓은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를 작성해 주시면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로 점수 평가를 내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종 총합은 이렇게 평균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전달 사항에서는 인터뷰어들끼리 해당 내용을 어떤 부분을 더 검증해달라라는 전달 사항 또한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김우현님에 대한 평가를 평가 탭에서 인터뷰어별로 평가 내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일정을 조율한 후에 메일 탭에서 후보자에게 커스텀 이메일을 발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형 단계에 따라서 후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일 쓰기를 눌러보시면 기존에 세팅해 두시던 이메일 템플릿, 합격, 탈락, 안내에 대한 템플릿을 넣어서 자동으로 후보자 정보, 공고 이름까지 자동으로 매핑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인터뷰 일정이나 채용 공고를 잘못 보낼 일도 없이 휴먼 에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이 후보자가 언제 플렉스로 지원 접수를 완료했고, 그리고 전형 단계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어떤 평가자 또는 어떤 인터뷰어가 이제 인터뷰어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터뷰어들끼리 소통한 내역까지 이 타임라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이 로그를 한 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고 탭에서 간단한 평가 템플릿을 설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전형 단계별로 평가 템플릿을 미리 지정을 해두시면 해당 인터뷰어들은 이 평가 템플릿을 보면서 평가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어들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직군별 평가 항목과 예시 질문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항목은 템플릿으로 관리해서 인터뷰마다 활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엔 후보자 탭에 있는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용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채용 담당자분들께서 놓치는 후보자 없이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채용 오퍼레이션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뷰가 다 끝나고 평가를 해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서류 단계에 합격을 해서 다음 인터뷰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분들, 놓친 적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 플렉스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후보자 다음 탭을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채용 ATS와 인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채용에서 합격하신 구성원 분들은 플렉스로 등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용 따로, 인사 시스템 따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합격한 구성원 정보를 따로 인사 시스템으로 옮기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하고 계시죠. 네, 플렉스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채용부터 그리고 구성원 등록까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렉스 제품을 통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세팅해 보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에 맞는 핵심 인재를 알아보고 좋은 채용 경험을 통해서 온보딩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렉스는 수시 채용이라는 오퍼레이션이 많은 상황에서 핵심 인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데요.
또 여기서 핵심은 플렉스는 모바일이 지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플렉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플렉스 모바일 앱으로 근무부터 연차 등록, 증명서 발급, 그리고 급여 명세서까지 확인하는 인사 전반의 기능들을 다 플렉스 모바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채용도 서류 평가, 그리고 인터뷰 평가까지 플렉스 모바일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 이력서 스크리닝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서 기존 구성원분들도 만족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 인재에 대한 정의부터 프로세스 셋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뾰족하게 우리 회사만의 채용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공통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뤄본 만큼 만약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를 한번 셋업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미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팅 신청 링크가 현재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HR 전문가들이 진단 미팅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이고요. 이제 Q&A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채용 홈페이지로 지원하게 될 경우 후보자들에게 허들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지원자가 채용을 고려할 때도 단순히 이메일로 전달을 하는 경험보다는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결국 지원자 경험의 일부분일 텐데요. 만약에 허들이 생기는 게 걱정되는 포지션이라면 플렉스 공고를 설정을 할 때 허들을 최소화해서 지원자가 더욱 편하게 지원하실 수 있도록 커스텀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포지션별로 이제 공고 및 지원 정보를 만드시기보다는 지원자의 볼륨을 극대화해서 잘 가려내야 하는 채용에는 필요 항목을 잘 넣어서 채용 매니저분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잘 가려낼 수 있도록 하시고 허들 없이 최대한 퀄리티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중요한 포지션이라면 오히려 채용 지원 시에 이러한 직군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력서 첨부 파일보다는 링크로 대체를 하시거나 하는 방향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채용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세이브하면서도 지원자들의 경험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ATS가 없으면 불편하고 불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와 인재가 얼마나 핏하는지 잘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 회사와 인재가 얼마나 핏하는지 알아보시려면 우리 회사만의 핵심 인재를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인재는 지금 우리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가 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고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회사 비즈니스의 목표를 잘 수행해 나갈 만한 사람이 핵심 인재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에 기업의 미션, 비전, 그리고 전략 핵심 가치를 셋업해보는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핵심 인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내 채용 담당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회사 비즈니스 단계를 고려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의 채용 담당자로 적합할지에 대해서 정의가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는 사실 이미 리크루터라는 직무는 넘쳐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 상황에서 아웃바운드 채용으로 퀄리티가 있는 후보자를 모셔와야 한다면 다이렉트 소싱을 좀 많이 해보고 강점이 있는 채용 담당자를 채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바운드로 많이 들어오는 후보자들의 오퍼레이션을 지원을 해야 하는 업무가 많거나 현재 우리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세팅해야 하는 단계라면 채용 브랜딩도 진행해보고 인바운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웨비나는 끝이 났고요. 채용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플렉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혹은 플렉스의 미팅을 신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